오늘도 누군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안도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은퇴는 되겠지. 연금 적립금 몇 천만 원, 은행 예금 이 정도, 집 한 채 있으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숫자들 10년도 못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진짜 부자들은 은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거든요. 같은 3억 원이어도 누군가에게는 10년 만에 바닥나는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은퇴 준비 자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안전 인출률 4%로 계산하면 은퇴에 필요한 최소 자산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7천만 원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환율은 1480원을 넘보고 있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자들의 은퇴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은퇴 자산 10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은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일반인은 은퇴를 생각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몇 살에 은퇴하지? 60세요? 65세요? 아니면 70세까지 일해야 할까요? 나이를 기준으로 은퇴 시점을 정하죠. 그런데 부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견디며 스스로 살아남는 시점이 언제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55세인 분이 65세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10년 후니까 3억 원만 모으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3억 원이 지금의 3억 원과 같은 가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만 되어도 10년 후 3억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은퇴 자산이 이미 30% 이상 부족한 거예요. 이게 나이 기준으로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부자들이 보는 건 자산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금 5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년 3천만 원씩 쓴다고 칩시다. 계산상으론 16년 이상 버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르면 10년도 못 가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3천만 원으로 살던 생활이 10년 후엔 4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예요. 이게 바로 자산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나이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기준은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 필요한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시점이에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차이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 생활비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쓰니까 1년이면 3천만 원, 30년 살면 9억 원 정도 필요하겠네. 단순 곱셈이죠. 부동산 업계에 계신 한 분은 정말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9억 원 모아서 은퇴하셨는데 10년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내 자산을 깨뜨리지 않고 매달 얼마나 꺼낼 수 있지? 이게 바로 안전인출률 SWR이라는 개념입니다.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은퇴 기간 내내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의 은퇴 자산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매달 얼마를 꺼내 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0억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1년에 6천만 원이니까 16년은 버티겠네. 이렇게 계산하시죠. 하지만 16년 후엔 돈이 바닥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죠?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억 원이 매년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고 그 수익 범위 내에서만 인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평생 쓸 수 있게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계속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핵심 공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금액에 12개월치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25를 곱하세요. 안전 인출률 4%의 역수가 25거든요. 월 400만 원이 필요하다면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4,800만 원이죠. 여기에 25를 곱하면 12억 원이 여러분이 필요한 최소 은퇴 자산입니다. 놀라셨죠? 세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만나본 부자들의 은퇴 포트폴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셨는데 파이프라인이 4개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월 200만 원. 두 번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 배당주에서 월 150만 원. 세 번째, 상가 건물 월세로 월 250만 원.
네 번째, 과거에 투자했던 스타트업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 월 100만원, 합치면 월 700만원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와. 여행 가도, 아파도, 집에서 쉬어도 이게 진짜 은퇴야. 통장에 숫자만 5억, 10억 찍혀있는 게 자산이 아닙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게 진짜 자산이에요. 파이프라인이 한 개면 위험합니다. 그게 끊기면 바로 위기가 오거든요. 두 개면 조금 낫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가 막혀도 나머지 둘이 버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주 수익이 줄어들어도 부동산 월세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번째 비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중산층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빚 없으면 편하지. 대출 다 갚고 은퇴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은퇴 준비하시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둘 다 현금 3억 원씩 갖고 계셨어요. 첫 번째 분은 3억 원으로 지방의 작은 상가를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 빚도 없고 마음도 편하죠. 두 번째 분은 1억 원은 계약금으로 쓰고 2억 원은 대출받아서 5억 원짜리 더 좋은 위치의 상가를 샀습니다. 월세 280만 원에서 이자 80만 원 나가니까 순수입 200만 원. 10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분은 10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1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게다가 5억 원짜리 상가는 오르는 폭 자체가 다릅니다. 위치도 더 좋고 임대 수요도 훨씬 안정적이죠. 총 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자보다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면 레버리지는 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고 현금 흐름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빚을 두려워해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환율이 1080원에서 1480원으로 올랐습니다. 26% 가까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은퇴 자산이 전부 원화 예금이나 원화 부동산 뿐이라면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미 26% 손실을 본 겁니다. 5억 원이 있었다면 실제 가치는 3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화 자산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가 늘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니까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반드시 외화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러 예금, 미국 S&P 500 ETF, 유럽 부동산 리츠,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은퇴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외화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화 100%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은퇴 나이가 아니라 자산 생존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둘째, 월 생활비가 아니라 월 인출 가능액을 계산하세요. 필요한 월 금액의 12배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셋째, 최소 3개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넷째, 이자보다 큰 현금 흐름이 있다면 레버리지를 도구로 쓰세요. 다섯째, 은퇴 자산의 20%에서 30%는 외화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여러분의 은퇴는 이미 상위 20%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가지 중 한 가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머지 6번째부터 10번째는 더 고급 전략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 배분법,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의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 자녀에게 현금이 아니라 구조를 물려주는 법,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다음 편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